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적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반등 언제쯤 할까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중국 FSD에 대한 반응이요. 강렬합니다. 그 내용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10년물 금리가 4% 붕괴가 임박했는데요. 그 배경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날 현상들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만 피바다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요. 왼쪽 위에, 이 우리 메이저 이 M7 주식들 있죠. 그 중심으로 오늘 폭락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80 빠졌어요. 자, 마소는 다른 주식들이 아무리 많이 빠지더라도 마소는 많이 빠져봐야 1%대, 2%대 요 수준입니다. 많이 빠질 때 그런 거고요. 보통 빠지면 뭐 0.5, 0.3 이런 수준이죠.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애플 1.27 빠졌습니다. 자, 오늘 마소, 애플 둘 다 좀 빠졌고요. 근데 오늘 엔비디아 보세요. 8.48% 빠졌습니다. 자, 엔비디아 어저께 사실 실적 나쁘지 않았거든요. 어제 실적은 계속 좋고 이게 이제 뭐 전년도 대비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상승폭 이런 것들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견고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도 8.48이나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실적이 이렇게 좋아도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실적이 이 정도만 이거보다 못하게 나와도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한 매크로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이 뭔가 의구심,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8.48이나 오히려 밑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아마존도 2.62% 빠졌어요. 자, 아마존도 평소보다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구글도 2.57 다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메타도 2.29 빠졌고요. 자, 테슬라도 오늘 굉장히 초반에 좋았다가 뒤에서 이렇게 같이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3.04 빠졌습니다. 전반부에 굉장히 큰 폭으로 이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올라갔는데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주변의 작은 주식들은 괜찮죠. 나머지 주식들은 뭐 그냥 괜찮은 정도인데 지금 보시면 이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만 떨어졌죠. 그게 지금 시장에요. 이런 소위 인플레이션이라는 것과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 사이에서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투자들 사이에서 이건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빠지는 거 아니야? 뭐 모건 스탠이나 이런 친구들이 좀 더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매크로 얘기할 때요. 그 지난번에도 모건 스탠리 그 대장이었던 그 사람이 몇 년째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회사 그만뒀죠. 하도 욕을 많이 들어봐가지고. 근데 이제 이번에도 모건 스탠리 쪽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걸 이제 리포트에 쓰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게 이제 뭐냐면요. 물가는 지난번에 CPI가 3%대 올라가 버렸죠. 6개월 만인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또 경제 성장 자체는 이번에 인플레이션 보면요. 시카고 우리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오히려 기대 심리가 70%대인 게 60%대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률은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안 잡혀요. 원래 성장률이 떨어지면 물가가 같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디플레이션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안 좋아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죠.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뭐 지금 아직 그 스태그플레이션 논할 때가 아닌데, 근데 항상 이 모건 스탠리 할지 기관들은 미리미리 그런 얘기를 또 전망하듯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전망이 뭐 100% 맞다 이게 아니라 옛날에도 워낙 많이 털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투자들 사이에서 이제 번지면서 야, 이렇게 되면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들 좀 정리해야지, 토해내야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헤지 펀드사들, 이런 사람들은 단타를 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지금 흐름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또 충격적인 소식이 날라들고 있습니다. 자, 구글 소식인데요. 구글이 사람을 또 해고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구글 캠퍼스를 다녀왔었거든요. 왼쪽에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요.
이 구글 캠퍼스는요, 어마어마한 부지에 그 실리콘밸리에 정말 좋은 동네거든요. 날씨도 좋고, 뭐 지중해 쓴 기후에 뭐 항상 1년 뭐 사시사철 맑은 날씨에 해가 쨍쨍 뜨면서 이 굉장히 그 좋은 동네거든요. 쾌적하고. 자, 그런데 그 넓은 캠퍼스를 차지하고 있는 이 구글이 이제 그 굉장히 그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너무 평안해 보였거든요. 너무 부러울 정도로 직원들이 해피하고 뭐 구글이 가장 잘 나갈 때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냥 안에서 자전거 타고 구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동하거든요. 그 좀 나름대로 이제 뭐 가장 또 엘리트들 출신에 월급도 워낙 연봉도 좋고 하니까 일도 슬로하고요.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굉장히 좋죠. 자, 그런데 그 구글에 이제 뭐 이제 날벼락이 이제 덮치고 있는 거죠. 2년 전인가요? 그때 초고금리 상황 올라갈 때에 뭐 그때 천하의 구글이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을 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1만 명인가요? 해고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구글이 이제 또 이후에 지금 현재 또 해고를 한다는데 이제는요, 그동안 이 인사과가 사람들을 정리하고 했다라면 이제는 사람이 정리되고 나니까 인사과의 사람들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HR이라 그렇죠. 보통 우리가 Human Relations라고 해서 기업들의 HR 부서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은 이게 인사과 같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전체 인사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정작 본인들이 이제 칼날이 본인들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HR 인사과에서 사람들을 해고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바이아웃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 있는 직원들 있죠. 미국에 있는 직원들에게 바이아웃을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명예퇴직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이게 다가 아니고요. 클라우드의 이 사업 있죠. 클라우드 사업부의 일부 직원들을 또 해고한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번 주에 레이드 오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조용히 자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이 천하의 구글이요. 이렇게 사람들 전방위적으로 또 해고하고 있다? 자, 이건요.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그 배경은요. 자, 일단 자체적인 문제인데 more cost cutting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용 절감에 천하의 구글이 지금 더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 구글은요. 정말 그냥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 회사에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 복지를 위해서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커피 같은 거, 우리 탕비실이라 그러나요? 그런 곳에다가 직원들이 가서 커피 먹고 싶으면 언제든 커피를 빼낼 수 있는데, 사실 이전에는 이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회사가 잘 나갈 때는 그 커피에 원두 커피, 쫙 내려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원두 커피를 갖다 놓는다고요. 기계도 비싼 거 사놓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잘 마시고 여기서 뭔가 꿈을 꾸고 낭만적이어야지 일도 잘한다 이런 거죠. 근데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요즘은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탕비실에 원두커피 비싸서 쓰지도 못하는 거죠. 기계 다 반납, 사장이 다 가져가 버리고 회장님 집에 갖다 놓고 이제 어떻습니까? 그거를 이제 맥신 커피를 갖다 놓는 거죠. 개인적으로 맥신 커피 좋아하는데 저는 맥신 커피를 갖다 놓고 맥신 커피 인스턴트 커피 먹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그거라도 땡큐인 거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구글도요, 정말 여유가 많았거든요. 뭐 재택근무도 괜찮고 뭘 해도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았죠. 근데 이제 22년도부터는 막 쪼기 시작하는 거야. 이 경기 침체 국면이랄지 모든 게 비용 절감으로 가는 겁니다. 비용 절감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사람 자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해고하고, 그리고 이 해고를 해서 비용이 절감되면 구글이 expands spending on AI infrastructures in 2025란 겁니다. 2025년도에 AI에 집중하기 위해서 AI 투자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다른 인력을 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컨스트럭팅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구글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비용 절감을 하는 건요, 단순히 구글만의 이슈는 아니에요. 지금 이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미국 경제 자체가 그동안 높은 금리의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어느 나라보다 괜찮아요. 그거는 틀린 게 아니고 확실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옛날에 20년도, 21년도 아주 완전히 호황 때처럼 그런 게 아니라고요.
높은 고금리는요, 기업들을 굉장히 프레셔를 많이 줘요. 그래서 약한 놈부터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글이라는 천하의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이렇게 인력 감축을 들어간다? 이거 자체는요, 미국도 이 부담을 줄 수 있는 지금 이 소위 말해서 금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결국 10년물 금리가 내려가는 거, 최근에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따가 한번 들여다보려면 볼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요, 10년물 금리가. 자,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영향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에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도 감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메타 소식입니다. 자, 메타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메타 주가도 뭐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메타가 인공지능 영역에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사실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기업이 메타예요. 기업의 어떤 그 비즈니스 구조가 좀 단순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순한 플랫폼들 있죠. 뭐, 페이스북이랄지, 인스타그램이랄지, 요런 그 앱 위에 결국 광고를 붙여서 돈 버는 회사잖아요. 그게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쉽게 돈 버는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더 돈을 더 잘 벌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 광고주들의 어떤 그 관심들을 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광고주들은 전략적인 투자, 전략적인 광고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페이스북이 그동안 이 AI를 기존에 이 챗GPT 말고도 그 전부터도 좀 더 이제 AI로 잘 분별해서 집중해서 광고를 할 수 있게 해서 지금 광고주들이 좋아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예 이제 챗GPT나 이런 그 구글의 제미나이나 이런 회사들과 아예 맞짱을 뜨겠다면서 자체적인 AI 앱을 만들겠다.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2분기 때입니다. The second quarter. 2분기 때, 이 메타의 독자적인 AI 앱을 출시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요,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Make its company the leader in AI by the end of the year. 자, 올해 말쯤에 AI의 이 리더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마크 주커버그가요, 어떤 야심을 갖고 있냐면은 이 AI의 즉 챗GPT 같은 거,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이런 언어적 모델로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 소위 비서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문서 작성을 해줄 수 있고 이런 그 소위 말해서 AI에서도 선두주자로 나가겠다라는 건데, 지금 자체적으로 그런 AI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2분기 때 발표하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연말쯤에는 오픈 AI의 챗GPT나 알파벳, 구글의 제미나이보다도 월등히 뛰어날 것으로 본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럭들이는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럭들이가 넘버원이거든요. 우리 이 머스크의 그럭들이가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메타가 굉장히 야심차게 움직이는데, 근데 여기에 그냥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지금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핑크빛으로 하나 보면요. 메타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 게 뭐냐면 Paid Subscription Service for Meta AI입니다. 자, 메타만의 이 소위 말해서 챗GPT죠. 메타의 챗GPT 같은 서비스를 할 때 구독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Paid Subscription Service거든요. 자, 그래서 테스팅을 할 계획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오픈 AI가 매달 차지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이 소위 소스를 제공해서 그들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돈을 쏟아부어서 오픈 AI 같은 챗GPT에 메타의 챗GPT를 만드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페이드 서비스까지 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 분야에서 지금 다른 회사들 경쟁이 불가피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분야는 지금 이 메타에게는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겠죠. 기존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 또 구독 서비스까지 한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메타가 더 이렇게 사이즈 또 커지겠죠. 매출이 커지고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또 덩치가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이 빅테크들의 모습이에요. 계속 진화합니다.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플랫폼의 세계를 너무 잘 아는,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좋은 이들이요, 앞장서서 이 인공지능도 먼저 치고 나가고 있죠. 이게 자신들만의 그 데이터 센터랄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세팅을 하다 보니까 뭐 머스크도 슈퍼컴퓨터를 20만 개짜리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럭들이랄지 XAI가 잘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지금 이 먼저 설치했기 때문에 가장 빨라요. 가장 정확하게 이 데이터도 분석해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AI에서 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걸 돈을 버는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자, 지금 테슬라의 모델 Y, 리프레시 버전이죠. 뉴 모델 Y가 드디어 프리몬트 공장에서도 발견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드론 촬영을 통해서요, 거의 한 150대 정도의 새로운 뉴 프레시, 소위 그 모델 Y인데, 자, 아래쪽에 사진들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기존에 앞에 뭉퉁했던 앞부분이 아니라 이제 아주 세련되게 바뀌어진 새로운 모델 Y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자, 이제 모델 Y가 드디어 프리몬트 공장에서도 이제 차근차근 이제 만들어져서 보내지고 있다는 거, 이제 속도가 더 날 거예요. 지금 뭐 미국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 프리몬트 공장에서 벌써 이 배달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거 보게 되면요, 결국 이제 지금 뭐 이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당분간은 떨어지는 게 나타나겠지만 금세 다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들 다 이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곳곳에서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는 숫자가 왜 빠지냐 할 때 그게 오스본 이펙트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구형에서 신형으로 넘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특히 모델 Y는 더 그렇잖아요. 워낙 베스트셀러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굿뉴스고요. 중국, 미국, 이제 유럽까지 차근차근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도요, 대박 소식이 또 날라들었습니다. 자, 테슬라가 아주 조용히 캘리포니아에도 이제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이제 공식적으로 캘리포니아에 라이드 헬링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제 어프로브 내달라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파일링이 됐고요. 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지금 테슬라가 신청한 건요, Transportation Charter Party Carrier Permit from the California Public Utility Commission입니다. 자, 그러니까 Transportation Charter Party Carrier Permit이니까 이게 이제 대규모로 운송수단을 우리가 보유하겠다라는 그 허락을 달라는 거거든요. 일종의 뭐 택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택시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택시 회사를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택시 등록하면은 우리가 100대를 운영하겠다, 뭐 50대를 운영하겠다, 500대를 운영해서 이 서울 지역을 커버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Public Utility Commission 이 위원회에다가 제출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체적으로 결국 테슬라가 이제 이 여러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즉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택시 운전하듯이 소유하고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건요, 노란색으로 하려 했지만 이게 그 구글의 웨이모 있죠. 웨이모가 사용했던 같은 퍼밋입니다. 그러니까 웨이모가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하고 LA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지금 그 사업하고 있는 웨이모의 그 로보택시가 그 레이더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퍼밋하고 똑같은 퍼밋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웨이모가 이미 했기 때문에 또 테슬라도 뭐 무난하게 그리고 통과될 거라 보는데, 또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하고 뭐 이거 이름만 들어도 다 알잖아요. 사실 웨이모보다 훨씬 더 유명한 게 테슬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영향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말은 이제 텍사스가 되는 거 이제 진행되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보니까 굉장히 잘 되는 거죠. 잘 되니까 현재 이제 캘리포니아까지 신청해서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텍사스 되고 나면 캘리포니아까지 확장해서 간다라는 점이 굉장히 이제 유의미하겠죠. 캘리포니아에서 받으면요, 캘리포니아 전체에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하고, 산호세 도시하고, 샌디에고도 하고, 로스앤젤레스도 하고. 그러니까 이 도시별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별로 허락을 받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 아마 하반기에 몇 개의 도시 진출한다 그랬는데, 아마 캘리포니아의 여러 도시, 그리고 텍사스의 몇 개 도시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의 FSD가 중국에 상륙했죠. 자, 중국의 이 테슬라 FSD가 상륙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하고 막 환호성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다양한 비평, 비판 그리고 칭찬 모든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직접 전문가들이 테스트해본 그 내용들이 가장 신뢰할 만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중국 FSD 지금 그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샤오펑의 그동안 자율주행을 담당했던 시니어 디렉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락기 류거든요. 자, 왼쪽에 사진 보세요. 사진에 여러분 지금 두 사람 나오죠. 오른쪽에 이 사람이 샤오펑의 CEO잖아요. 그리고 샤오펑 CEO 옆에 왼쪽 편에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 이제 락기 류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이 샤오펑 안에서 자율주행 담당했던 전체 디렉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적어도 현재 가장 앞서 있는 자율주행 중국에서의 전체 디렉터니까 테슬라 자율주행에서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겠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technical understanding of the system in a long past.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길게 중국말로 쭉 썼어요. 굉장히 긴 중국말로 써서 기술적인 understanding,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 technical understanding에 대해서 쫙 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요, 영어로 바꿔진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 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인트로에서 전체 개괄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초록색으로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얘기냐면 there are not much difference from what others have described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본인이 올려놓는 얘기, 경험한 얘기는 지금 현재 막 올라오고 있는 여러 이 유튜버들이랄지 또 여러 중국의 그 인플루언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먼저 테스트해가지고 계속 후기들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의 반응, 그들이 묘사하는 것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Not much difference. 자,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 사람들 의견들 몇 가지 중요한 것들 다 살펴드렸죠. 그들이 정말 뛰어나다 이러면서 평가들이 대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좀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from an experience perspective, 경험적 이 차원에서 다른 이 중국 이 브랜드들 있죠. 화웨이가 있고 지금 많잖아요. 중국의 자율주행 한 4개 정도 메이저들이 있거든요. 바이두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이들과 비교했을 때에 뭐라고 하냐면요. 초록색으로 마지막 분 보세요. The gap is significant.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격차가 실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중국의 자율주행과 테슬라 FSD의 자율주행은 실로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이게 일단 이 서두에서 결론이에요. 그리고 디테일한 건 이따가 우리 들여다볼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그냥 반쯤 믿으라 그랬죠. 반쯤을 넘어서 그냥 한 70%는 포기하고 한 30%, 20%만 믿으라 그랬죠. 왜 그래요? 그게 지금 중국의 실업자 수랄지 경제 성장률일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조작되어진 느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업률도 딱 자기들이 예상했던 거 맞추기도 하고 성장률도 그렇고 5%는 나와야 된다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딱 5%를 맞춰서 나와버려요. 그리고 청년들 실업자 수는요, 공개를 아예 안 해버리기도 하고요. 너무 심각하니까요. 자, 아무튼 그러한 어떤 그 배경들을 봤을 때 중국이 공개하는 정보들은요, 거기에 거의 소위 말해서 구라라 그러죠. 중국 구라가 더 크잖아요. 뽕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exaggeration, 과장이 많이 돼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밖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화웨이든 뭐든 우리가 이만큼 올라왔어 막 과시하려고 하잖아요. 어제도 로봇에 대해서 막 이제 영상 올라오는데 그 영상 자른 부분은 되게 괜찮은 부분이에요. 근데 어제 행사장에서 중국 쪽에서 이렇게 막 올라온 것 중에 보니까 막 쓰러지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로봇에 대해서도 너무 과하게 과장되고 있는 거. 특히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나와서 중국이 이만큼 앞서 있다, 나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질문 되게 많이 했잖아요. 중국의 자율주행이 테슬라를 앞선다 그러고 중국의 로봇이 벌써 테슬라를 앞선다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로 답변 안 하고 중국에서 나오는 정보
정보를 우리가 지금 검증을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검증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걸 걸러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다 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나오는 거야. 모든 걸 정직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중국에서 언론에서 SNS에 자기들이 올린 거 가지고 와 중국이 대박이다. 중국 가봤더니 중국 거 타봤더니 대박이다 그러는데 그 한 번 타본 것이 그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중국 걸 대비했었는데 중국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겁을 먹고 염려를 합니다. 그냥 중국은요 절반쯤 아니면 70%는 까고 여러분들이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기술 개발할지 발전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냥 소위 쏟아 부어버리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만한 희생을 하고서도 기술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공개하는 데이터들, 정보에 대해서는요, 그냥 적당히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비교하라 그러면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서구 사회가 중국 거를 쓸 수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가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결국 다른 중국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갭이 큰데, 자, 그런데 이제 however 하면서 나오죠.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면요. The core challenge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테슬라 자율주행이 왔는데 그동안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언급했던 내용과 비슷한 겁니다. 지금 중국 안에서 테슬라 FSD가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 핵심적인 챌린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adapting the model to the China's roa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길, 도로, 로직에 대해서 좀 순응해야 된다, 적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습하면 되는 거예요. 중국 도로를 계속 다녀보다 보면 이 이제 로봇인 인공지능이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unconventional traffic behavior입니다. 자, 이거 되게 표현이 재밌죠. 교통의 움직임이 unconventional이라는 거예요. 보통 뭐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전통적인 그런 이 도로 운행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로 갑자기 끼어든다고 할지 질서가 없고 막 엉망인 경우들 많죠. 자, 그런 것들, 독특한 언컨벤셔널한 것들을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건요, 어느 도시를 가고 어느 나라 가든 그 나라의 고유한 특별한 어떤 그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건 캐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기본에다가 그런 특수한 것들을 계속 학습하게 되면요, 금세 따라잡겠죠. 자, 그리고 예를 듭니다. handling bus lane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레인을 찾아가는 거. 이것도 지난번에 처음에 나왔던 반응이죠. 웨이팅 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웨이팅 존을 뭐 유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complex intersection입니다. 이 교차로에서 사실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중국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오토바이 레인이랄지 그런 거 많잖아요. 그 뭐 보행객들 그냥 막 지나가 버리고 파란색도 아닌데 막 그런 경우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케이스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은요, 사실 중국에서 많이 달리고 데이터만 쌓이게 되면 그렇게 큰 챌린지가 아닙니다. 미국도 이미 그런 부분을 다 극복했기 때문에 더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혼돈의 상황 속에서 보행자들의 행동들도 엽기적인 보행자들 행동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적응할 필요가 있다. 자, 어찌됐건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과제인데 시간 지나면 해결할 부분들이고, 결론적으로 파란색으로 하려나 보세요. 실제 테슬라 FSD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중국이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강력한 기술적 우위가 어마어마했다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세 가지를 디테일하게 분석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기술적으로 분석한 내용은요. 자, static perception capability입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가 카메라 베이스드잖아요. 자, 이 완전 순수 카메라 베이스드로 주변의 사물 인지 능력이에요. 자, 그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뭐가 뭔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건데 그게 넘버 원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하나 볼까요? The accuracy, range of pure vision based perception are top notch라고 합니다. 지금 이 카메라로 현재 분석해내고 있는 주변 탐지 기능이 그 정확도와 그 범위가요, 그냥 탑 레벨,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탁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With almost no error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도로에 있는
여러 구조물들 있죠. 이게 빌딩이다, 뭐다 파악하는 거, 그리고 또 다양한 그 도로의 문제점들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나타나는 그 뭐 전봇대, 뭐 모터바이크, 오토바이 뭐 이런 것들 있죠. 자동차 분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에러가 전혀 없다는 거. 왜 no errors라고 합니다. 거의 에러가 없이 완벽하게 다 인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카메라로 어떤 걸 봤을 때 리즈닝 하는 거거든요. 아, 저건 뭐다, 이 인식하는 건데 이게 가장 우선적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국의 국내 기업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Among domestic competitors. 모든 중국의 경쟁사들과 비교하더라도 지금 뭐 압도적인데 유일하게 한 개의 회사가 좀 비슷하게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회사인지는 얘기는 안 해요. 본인이 샤오펑 출신인데 샤오펑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샤오펑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다른 회사들은 lagging significantly. 여전히 뭐 다른 회사들 거 자율주행은요 너무 느리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버벅거리는 거고요. 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안에서 비교를 해봐도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넘버 2 볼까요? Dynamic Traffic Handling Navigation입니다. 자, 요 분야에서도 자, 본인이 한두 시간 정도 테스팅을 해봤는데 FSD가 이 어떤 이슈도 즉 이 Vehicle Pedestrians, Cyclists in Motion 움직이는 것들 있죠.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고정된 것들 있죠. 고정된 것들을 파악하는 거고 아래쪽은 움직이는 트래픽에서 동적인 것들 있죠. 이걸 파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 테슬라 자율주행을 해보면 화면에 다 뜨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이 너무나도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요, 레인 체인지랄지, 양보하는 거랄지, 뭐, 차가 이렇게 먼저 끼어드는 거랄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섹션에서 움직이는 거,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드럽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국 사람들 그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no hesitation or misjudgm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비전 베이스드로 접근할 때 어떤 주저함이나 잘못된 판단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테슬라도 초창기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반적으로 속도가 올라가면서 학습이 되면서요. 지금은 이런 그 헤지테이션이나 미스저지먼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버벅거린다거나 이런 게 없고 굉장히 스무드해요. 모든 것들이. 그게 점점 더 완벽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번, 2번만 보더라도요. 이 중국의 최고 전문가가 하고 있는 얘기니까 어떤지 아시겠죠? 지금 중국에 그렇게 자랑하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들도 막 주가 떨어지니까 아니 중국에 저렇게 자율주행이 뛰어나고 로봇이 뛰어난데 어떻게 테슬라가 경쟁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꾸 이상한 걸 보고 와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드디어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자, Behavior Prediction and Motion Planning in Mixed Traffic Environment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교통 그 환경들 있죠. 뭐 인터섹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복잡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움직임을 예상하고 이 자동차가 나아가는지 그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자, 이 분야는요. 사실 이 사람이 테슬라가 중국에 들어오더라도 이 부분이 가장 힘들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해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빨간색으로 하라는 거. This far exceeds my expectation이라는 거예요. 이 분야는 정말 내 예상을 월등히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중국의 전문가들이 야 테슬라가 들어오면은 중국에서 고전할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샤오펑 CEO도요. 자, 그런데 본인의 예상이 다 이미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his was considered one of the main challenges aside from localized differences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율주행에 중국이 들어오더라도 중국만의 독특한 이러한 환경들 그리고 이 도로 주행 환경이 만만치 않고 여러분들 중국 아시지 않습니까?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앞에도 나왔지만 unconventional 하다고요. 너무너무 이거는 아다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들에
굉장히 잘 적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densely mixed traffic urban center입니다. 도심지가 이 보행자들과 자동차가 막 믹스돼 가지고 엉망이거든요. 중국 인도가 더 심하겠죠. 근데 이제 중국도 그렇게 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실수 없이 거의 완벽하게 운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반응들이 정말 이 인간 운전자와 싱크로나이즈 거의 일치하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너무 운전을 부드럽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테슬라의 운전은요, 지금 자율주행은 사람처럼 운전을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하나 보면은 complex decision making scenario. 복잡한 그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자, 사람도 그런 쪽에서 결정 내리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최선을 찾아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stability benefit from strong dynamic perception capability. 그러니까 정말 그런 역동적인 변화가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운전을 하더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 입장에서 테슬라 FSD에서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는 중국 안에서 테슬라가 경쟁력이 있냐 없냐 그런 쓰잘데기 없는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넘버 원이에요. 독보적입니다. 이 자율주행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믿고 계속 투자. 지금 여러분 떨어져 주는 거 땡큐예요. 지금 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니까 지금 이런 중국에서 상륙한 게 이게 엄청난 호재인데 호재로 작동 안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다 반영이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또 줍줍 못해요. 그냥 지금 사자의 심장으로 계속 사모으세요. 조금씩 사모으세요. 돈이 생길 때마다.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냥 나중에는 400달러 돌파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저 뉴스였습니다.